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젯밤 뉴욕에서는 1시간 동안 총에 맞은 사람이 7명에 달했습니다. 어제 저녁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7시쯤 이스트 175가와 윅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1살 남성이 최소 한 발 이상의 총상을 입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25살 남성은 얼굴에 2발의 총상과 몸에 1발의 총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의 용의자와 범행 동기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외에도 30분 뒤인 7시 30분에는 21세 여성이 브롱스 포드앤 매너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중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 사건 직전 한 무리의 10대 소녀들과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며 총을 쏜 무리는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도 브루클린에서는 4명의 남성이 건물 안에서 총격전을 벌여 65세 남성과 26세 남성, 32세 남성과 25세 남성 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3명의 남성은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밤사이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는 비와 눈이 내렸지요.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오늘 아침 출근길, 도로가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초중 고교들이 일제히 등교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늦췄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9시까지 뉴저지주에 발효 중이던 한파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주 이스트 오렌지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스트 오렌지의 에버레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집이 화재로 무너지면서 집주인 72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집에 거주하는 나머지 8명은 집이 무너지기 전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사망한 집주인의 아들인 38세 남성이 부상을 입었고 52세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화염을 피하기 위해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주방에서 시작됐지만 1시간 안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의 주택 7채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오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비행기 내에서 위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무사히 도착해 승객들은 모두 내렸지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의 대변인은 비행기 내에서 명확하지 않은 위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비행기인 443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항공사 측은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 롱아일랜드에서 소형 비행기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충돌 전 조종사가 엔진 관련 기체 결함에 대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비치 BE-36기로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가 물에 빠진 뒤 침몰하기 전까지 비행기 날개에 매달려 있었고 비행기가 침몰하자 인근 바위를 잡고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사고에 대해서는 FAA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총으로 무장한 한 남성이 브롱스의 한 미용용품 가게를 절도하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시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목요일 저녁 6시 이후 이스트 트레몬트 애비뉴의 미용 재료 가게에 침입한 용의자 남성이 21살 여성 점원에게 총을 꺼내 보인 뒤 계산대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계산대를 열자 이 남성은 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점원이나 다른 손님 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점원의 증언에 따라 30살에서 40살 사이이자 신장이 6피트 2인치 정도로 추정되는 절도 용의자 남성에 대한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중국과 대만 관련해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여기에 어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발언까지 더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논란이 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북핵 대응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당선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무역 문제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하는 문제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역조 심화와 북핵 해결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수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위태롭게 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주요 분야에서 양자 협동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자체와 양국 관계의 꾸준한 성장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중미 간 관계 발전의 정치적인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무장관과 국무장관의 최종 지명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무장관에는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나 미트 롬니 전 주지사,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아닌 렉스 틸러슨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 대해 차기 행정부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선인은 루디는 내각 여러 자리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민간 부문에 남고자 하는 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의 공격을 받아왔던 줄리아니의 비즈니스 측면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국무장관 후보로 떠오른 렉스 틸러슨은 엑손 모빌의 CEO로 공직은 물론이고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무장관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가 동맹 등 외교 현안까지도 금전 거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트럼프와 틸러슨이라는 두 워싱턴 아웃사이더가 주도하게 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렉스 틸러슨이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무장관에는 케이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무장관은 연방정부의 토지와 수자원 관리 및 에너지 광산 개발, 또 국립공원과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이번에 최종 후보로 유력해진 로저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규제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며 연안 석유 시추 등을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을 천명했던 만큼 로저스 의원의 인선이 완료되면 차기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추구해온 기후변화와 환경정책 유산을 뒤집고 화석 연료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주 검찰총장을 환경보호청 청장으로 사실상 지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던 루이지애나주 상원 의원 연방선거. 지난 토요일 이 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연방 상원의원의 모든 자리가 결정됐는데요. 마지막 한석까지 공화당 품에 들어가면서 내년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의 존 케네디 주 재무장관이 60.7%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포스터 캠벨 전 주 상원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의 지지 아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루이지애나에서 58.1%의 득표율로 넉넉한 승리를 거뒀으며 지난 9일 배턴루즈에서 지지 유세를 벌이며 케네디 후보의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주는 2008년 이래 민주당이 진출하지 못한 공화당 텃밭 중 하나로 일찍부터 케네디 후보의 승리가 전망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최종적으로 전체 상원의석 100석 가운데 52석을 차지했으며 민주당은 48석에 그치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선거에서도 전체 435석 가운데 241석을 차지해 194석의 민주당을 누르고 과반을 석권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 트레이스테이트에 내릴 것으로 예측됐던 눈은 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밤 내린 눈과 비가 섞여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